네, 이태원 참사 1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9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를 낳은 참사 뒤 1년. 현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난 주말 밤에 이태원 거리를 취재한 방준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방 기자, 이태원에는 언제 다녀오신 거예요? 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약 5시간 정도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네. 참사 현장인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서 시작해서 세계 음식문화 거리 일대를 좀 둘러봤는데요. 주말을 맞은 이태원은 어느 정도 활기를 좀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테라스 자리에 앉아서 좀 술잔을 기울이면서 친구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시민들의 모습들, 또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들로 북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거리를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호객 행위를 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좀 많이 보였고요. 또 이른 밤부터 거리의 클럽과 펍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 줄이 굉장히 길게 늘어섰습니다. 네. 내부를 살펴보니까 또 수십 명이 모여서 춤을 추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정이 넘어가면서 거리는 좀 더 혼잡해졌는데 거리에 나와서 술을 마시거나 또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접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태원 상권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직접 상인들을 만나신 거예요? 네, 제가 상인분들을 굉장히 여러 분 만나봤는데 네. 상권이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완전히 타격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라는 게 공통된 얘기였습니다. 이태원 골목에서 수년째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님은 한 절반 정도, 50% 정도 회복을 한 것 같다.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근처 인근의 한 종업원은 평일에는 아직 손님이 별로 없고 금요일과 주말에는 점점 더 손님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제가 8일 내내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태원에서. 근데 8일 동안 손님이 끊임없이 오셨어요. 이번 할로윈이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 조금 질서 정연하게 됐으면 좋겠고 이번 1주년 통해서 조금씩 다른 상권들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 한 카드사에서 발표한 지난 2, 3분기 이태원 상권 실적을 보면요.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분의 2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저희가 인터뷰에서도 방금 듣고 왔는데 예년과 같은 헬로윈 분위기는 나지 않는다면서요? 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태원 거리를 가봤는데요. 네. 매년 이맘때쯤이면 거리를 뒤덮었던 호박, 유령 같은 이태원 장식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대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물론 문은 열고 영업은 하겠지만 헬로윈 장식이라든지 행사는 좀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참사 1주년을 앞두고 축제를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만나본 시민 중에는 일주기 때는 이태원이나 다른 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 또 즐길 사람은 즐기고 또 추모할 사람은 추모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참사 현장이 그대로인지 그 모습도 궁금한데 추모 공간이 새로 마련이 됐다면서요? 네, 참사 현장에는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는 이름의 추모 공간이 새로 마련이 됐습니다. 네. 바로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참사 경위를 설명하는 표지판 그리고 또 추모 사진 작품이 들어섰습니다. 잊지 않겠다, 또 모두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족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좀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나지 않도록 좀 안전을 다짐하기 위한 곳이라면서 시민들도 함께 기억하고 슬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거리를 둘러보니까 이태원은 추모와 관광, 추모와 유흥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네. 밤새 추모 공간에 시민들의 발길이 실제로 이어졌는데요. 이제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는 길에 또 거리를 지나가다가 추모 공간 앞에 잠시 멈춰서서 추모의 벽에 붙여진 추모의 쪽지 내용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고 또 묵념을 하고 직접 메시지를 남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서요?
네, 참사 당시 골목에 설치됐던 불법 증축물들 네. 이제 골목의 폭을 좁히면서 참사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제가 현장에 다시 가봤더니 이태원 골목 곳곳에 이러한 불법 시설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데요. 참사 현장 인근에 있는 한 음식점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도로와 골목 일부를 무단으로 점용한 형태가 많았습니다. 네. 지난해 참사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용산구에서만 279개의 불법 증축물이 새로 적발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사각지대가 여전한 만큼 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찰과 지자체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경찰의 경우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이나 홍대 또 네. 강남과 같은 주요 도심 골목에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참사 때는 우측 통행과 같은 기본 질서가 지켜지지 않아서 네. 기본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만 있었더라도 참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는데요. 경찰은 일방 통행과 양방향 통행을 강제로 유도하는 등 이런 동선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방 인력과 장비도 대거 투입될 예정이고요. 또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도 상주 인력을 두고 인파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 경찰 코스튬도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사 1년을 앞둔 이태원 현장 모습과 안전 대책에 대해서 방준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